안녕하십니까, 솔루션 연구소입니다. 자, 이제 슬슬 대학교에서 입결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건국대학교로 좀 준비를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이제 수능, 이렇게 입시, 이런 부분에 바뀐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영상을 몇 편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제 2022학년도 입결에 나오면, 올해 앞으로 또 수험생들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겠죠. 건대, 이 특목고 학생들도 쓰긴 합니다만, 일반고 학생들이 굉장히, 건대 정도만 돼도 괜찮아 라고 해서 실은 굉장히 인기 있는 학교입니다. 이게 막 좀 겹치죠. 그래서 수도권에서 괜찮고 상국대에서 대장을 하고 있고, 건대 정도 가면 부끄럽지 않고, 또 건대 앞에가 요즘에 그 활성화가 많이 돼서 굉장히 놀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입결을 좀 발표했는데, 결론부터 얘기를 좀 드리자면, 건대 입결을 써먹기가 조금 애매한 포인트들이 좀 있어서 그걸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집 인원, 입결 소개이기 때문에 전형은 간단하게만 얘기할 것이고, 이제 종합, 교과, 정시 이 세 가지 포인트만 좀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릴 거는 전형이 바뀐 부분이 있고, 바뀌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입결의 좀 특징을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정시 같은 경우는 입결을 발표하는 방식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고지고대로 저 데이터를 그냥 쳐다보시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정도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합전형입니다. 종합전형. 이 전형 자체가 크게 변하진 않았는데 이 지역균형만 하나가 살짝 바뀌었습니다. 특히나 이 종합전형 KU 자기추천전형이라고 하는 종합전형은 거의 바뀐 게 없습니다. 거의 바뀐 게 없어서 여기를 보시면 어떤 걸 좀 보셔야 되냐면 2021학년도에서 2022학년도로 넘어갈 때 주요 학과 이제 좀 데이터를 보는데 여기 보시면 이 앞에 있는 숫자가 평균값입니다. 평균값. 그리고 뒤에 있는 이 괄호 안에 있는 숫자가 뭐냐면 문 닫고 들어간 친구들의 내신이죠. 그러니까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비교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실은 저기에 내신 문 닫고 간 친구들은 일반고 학생들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근데 자, 예를 들어 국문과가 5.5, 영문과가 5.7 정도 되는 친구도 최종 합격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4.5인데 안전빵인가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종합전형에서는 뭘 보셔야 되냐면 자, 빨간색으로 제가 밑줄을 좀 그어놨는데 이 빨간색 밑줄 그어진 게 뭐냐면 최근 3년 동안의 입결 데이터 중에서 가장 등급 평균이 낮았던 해를 좀 표시를 좀 했습니다. 자, 보시면 전체적으로 정시나 백분이나 이런 게 스카이를 포함해서 조금씩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건대는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거보다 재작년 데이터에서 최저점이 나오는 경우가 좀 더 많았습니다. 이과로 넘어가도 비슷하죠. 기계과만 좀 떨어졌죠. 기계과 많이 떨어졌습니다. 좀 훅 떨어졌죠. 요즘에 기계과가 많이 좀 인기가 없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기계과 공부도 하기 힘든데 인기도 좀 떨어지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요즘에 워낙 전기전자나 반도체 같은 경우가 인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틈새 시장을 한번 노려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결이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떨어지지 않고 올라간 과들이 상박보다 꽤 있다라는 게 건대 종합에서는 특징입니다. 건대로 선호하는 친구들이 그 와중에도 꽤 많았다라는 얘기겠죠. 숫자로만 보면 좀 어렵기 때문에 데이터를 한번 쪼개보면 여기 보시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좀 복잡해 보입니다만 자, 여기 보시면 툭 떨어지는 과들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래프의 패턴을 봤을 때 2021학년도보다 2022학년도에 보합을 하거나 살짝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오르막 곡선을 직선으로 이 기울기가 살짝 올라가는 과들이 좀 많이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올해도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경쟁률도 많이 올라갔고 입결도 괜찮아진 학교다라고 종합 전형에서만큼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 균형. 요게 문제죠. 요게. 자, 뭐가 문제냐면 선발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학교 추천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학교 추천은 비교과를 많이 보고 교과를 조금 보는 게 재재작년이었습니다. 2021학년도까지였죠. 작년에 뭐가 있었냐면 교과 100%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뭐가 바뀌었냐면 교과 70, 서류 30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수능 최저가 없어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2021학년도는 수능 체제가 없는 대신 서류 70에 교과 30이었다가 그 다음에 작년에는 수능 체제가 생겼다가 교과 100이었다가 올해는 수능 체제가 없어지는 대신에 교과 70에 서류 30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3년 동안 내신을 보는 전형에서 급격한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죠. 요거를 거꾸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이렇게 제가 조사를 좀 하긴 했습니다만 이 데이터가 그닥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경쟁률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수능에 폐지됐고 그 다음에 교과 100이 아니라 학생부 30이 살짝 들어갔죠. 자, 무슨 얘기냐면 교과 100% 같은 경우는 숫자 계산 노력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어느 정도 예상폭이 좀 레인지가 적죠. 그리고 수능 체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비교과가 30이 들어갔죠. 그럼 뭐가 됐죠? 변수가 생겼죠. 불확실성이 조금 늘어났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수능 최저까지 없어졌습니다. 자, 작년 교과 데이터를 보시면 교과 100%를 봤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예전에는 학교 추천에서 서류 평가가 많이 들어갔죠. 그러면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2021학년도 데이터는 평균하고 최저 합격 점수가 0.6등급, 0.6등급, 0.4등급 정도가 차이가 나요. 심지어는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3.8이니까 1.5등급까지도 차이가 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교과 100%를 반영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편차가 굉장히 작아진다. 자, 여기 영문과 같은 경우는 2.0, 2.0, 1.9, 2.0, 1.7, 1.9, 0.1, 0.2 정도로 이 데이터가 좀 작아졌다는 얘기죠. 제가 밑줄 그어진 건 뭐냐면 그나마 좀 차이가 있는 거라고 되어 있고 낮은 과를 좀 했습니다만 많이 벌어져야 0.2 정도가 벌어지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원서를 쓸 때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참고는 하시겠지만 저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썼을 때는 변수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나쁘게 말하면 작년이나 재작년 데이터가 올해는 그렇게 유용하지 않을 수 있고 개인적으로 경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낮은까지 몇 개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진짜 많이 차이나 0.3 정도 차이 나죠. 자, 논술만 잘 쓰면 되기 때문에 요거 넘어가도록 하고 자, 정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이제 영상에서 정시 같은 경우에서 여러분들이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이제 영상을 찍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입결이 발표됐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교과 전형이라고 하는 건 그 데이터가 굉장히 투명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만 정시는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 2022학년도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고 밑줄 그어진 영상 요과들이 뭐냐면 최근 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분위가 가장 낮은 과들입니다. 자, 문과는 지금 여기 있는 한 10개 가까이 되는 과 중에서 작년 때 가장 낮았죠. 이과는 한 반반 정도 된다고 치는데 요거는 조금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작년에 수능 바뀐 거 아시죠? 이과생들이 상당히 유리하게 이 통합 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수업가 지금 유불리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은데 문과 학생들은 분리했기 때문에 거의 예외가 없이 모든 과가 100분위가 떨어진 반면 이과 같은 경우는 오른 과들도 꽤나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 입결 발표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제가 영상 찍으면서 항상 자료 조사를 좀 하는데 가장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죠. 똑같은 기준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산출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학교를 고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객관성을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대학교마다 자기네 통계를 발표하는 방식이 마음대로죠. 지 멋대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제가 좀 험한 표현을 썼습니다만 멋대로라는 표현이지만 학교마다 방식이 좀 다릅니다. 특히나 요 학교랑 요 학교 중에 내가 비슷한 레벨에 있는 학교 중에 뭔가를 고르려고 마음먹을 때쯤 보시면 더더욱 애매하게 발표를 하는데 근데 뭐가 좀 바뀌었냐면 그동안 2021학년 때까지는 국어 수학 탐구만 가지고 뭘 했냐면 80% 평균을 때렸습니다. 즉 100명 중에 1등부터 80등까지만 평균을 낸 거죠. 그러니까 즉 밑에
그 성적이 조금 안 좋은 하위 20% 성적은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70%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 작년 데이터죠. 작년 데이터만큼은 80등까지 평균을 낸 게 아니라 30명을 버리고 70등까지만 평균을 낸 거죠. 그럼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못하는 애 밑에 10명을 더 버렸으니까 입결이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셨듯이 문과는 떨어진 과가 엄청 많았고 이과도 어마어마하게 오르진 않았죠. 요거를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조금 보기가 불편해서 문이과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문과들 데이터를 모아두면 한 개도 예외 없이, 물론 전 모든 과를 조사한 건 아닙니다. 대충 한 10개 정도를 추려봤는데 1년 사이에 80% 평균에서 70% 평균으로 보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박살이 났죠. 이과 같은 경우는 오른 과들도 있습니다만 그 나머지 과들도 내려가거나 크게 오르지 않은 상황입니다. 즉 약간의 착시 효과가 있긴 합니다만 정시 백분위도 전체적으로 학생이 그러니까 학령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백분위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 최근 4, 5년간의 데이터를 보셨을 때 2021학년도까지와 2022학년도의 통계 산출 방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참고하시고 건대 입결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대는 종합전형도 경쟁률이 꽤나 높은 학교입니다. 평균 경쟁률이 작년에 종합 같은 경우는 26대 1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데 올해 전형이 살짝 바뀐 부분도 있어서 아마 그 인기도 이런 거는 올해도 유지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입결 방식 반드시 참고하셔서 건대 좋은 학교입니다. 뭐 여러모로 이 특목고랑 일반고 학생들이 겹치는 학교이기 때문에 인기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 학교를 지원한다라고 하면 작년 데이터 꼭 참고하시고 준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